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전장에 낙폭을 키워나갔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급격하게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어제 지수가 이렇게 그나마 좀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권에 머물렀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군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리스트 공개해 주시죠. 네, 외국인 순매도 탑5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종목 리스트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같은 2차전지 종목들이 대거로 올라와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2차전지주와 관련해서 수급 양상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차 전지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연일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1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반도체주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투톱을 일제히 매도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여겨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포스코홀딩스만 제외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비슷한 수급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갔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본다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양상은 사뭇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4분기가 올해 우리 주식의 비중을 확대할 마지막 기회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란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중해로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는 등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동전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을 했고요. NH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수개월 지속이 되다가 휴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리와 환율, 유가 등 임계점에 있는 주요 지표들은 4분기 초에 안정화될 것으로 봤고 이 시기가 올해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로 어제 개장 직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급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낙폭이 가팔라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에 외신 보도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피난민들의 이집트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전한다는 소식을 전해온 건데요. 이를 기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반도체주들을 향한 증권가의 분석도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서 우선은 이런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함께 메모리 바닥론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모리 사이클의 바닥은 지났다는 평가인데 물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중동 전쟁이 남아있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확대되고 있고 재고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은 바닥을 지났다는 것이라는 점을 증권업계에서는 짚어줬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시장에서는 장중의 공포심리보다는 관망심리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마감 직전에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던 만큼 외국인 순매도 탑5 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상단에는 에코프로 BM이 위치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42% 하락한 24만 2,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아래로 보시면 ISC라든지 이오테크닉스, HPSP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ISC 1.05% 하락한 가운데 이오테크닉스와 HPSP도 3%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또 로봇주들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24% 하락한 13만 3,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을 위주로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에코프로 BM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BM 및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확인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크게 봤을 때 리튬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 둔화,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부진했던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살펴볼 때도 결국엔 리튬 가격의 하락 그리고 배터리 수요 둔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리튬 가격 반등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로 여겨지고 있는 리튬 가격이 하락해서 양극재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산 리튬 1kg당 가격은 약 29,000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66.6%나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리튬 가격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반등세를 나타내는 듯 했지만 6월부터 재차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전 저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도 증권업계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BNK 투자증권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3분기 양극재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약 20%가량 하락했다면서 4분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 둔화로 배터리 셀 출하량도 예전보다 부진하다는 점도 압박감을 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등 일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과잉 재고가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양극재 시장의 경쟁도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테슬라의 점유율 또한 대폭 낮아졌다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나머지 2차전지 소재주들 쪽으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이 현재 증권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또 여기에 2차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미국에서의 대선입니다. 호실적인 뒷배처럼 작용했던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탄탄한 주가 흐름을 이어왔던 것과 다르게 앞으로는 그 주가 흐름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미국 대선을 13개월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북미 지역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매크로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나머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5.24%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장주들도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로봇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5%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살펴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시장 수급 특징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결국엔 하락권에 머무르며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이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오늘 시장 조금 더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어떠한 특징인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주가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 콩콜 이후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왔다가 이제 한 3분기 초반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2분기 때는 실적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북미 시장 성장이 조금 눈에 띄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성장 가까이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만큼 이제 탈중국화되면서 이제 화장품단 이제 제품들 대부분 이제 북미 쪽으로 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체 관광 중국 쪽이 이제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는 국내 매출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서 나왔던 해석들이 그동안 이제 면세 쪽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농동에 있는 올리브영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동안 이제 상반된 흐름, 뭐 클리오나 오히려 이제 아이패드 SC와 같은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좀 기대가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큰 시장에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빠르게 지금 올라오냐가 제일 관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3분기에서 설화수의 재고 조정에 대한 이슈도 비용으로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국내 매출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북미도 2분기만큼 더 성장하는지 여부가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탈중국화되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또 2차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3분기부터는 북미 시장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주가의 흐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니드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0% 상한가를 꽉 채워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SY 리소스도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빅텍과 KN솔, 극동 유화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살펴보신다면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리스트에도 지금 KN솔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에너지라던가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 종목들인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올랐던 종목들을 위주로 리스트를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특징적이었는데 KN솔만이 유일하게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전쟁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뒤 특징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7%에 조금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여주며 27,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별적인 공시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공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6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계약 상대는 현대건설입니다. SK온의 서산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함께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6%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정규장에서는 8%대 하락하며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6.95% 상승하며 2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휴니드는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지금 휴니드와 빅텍은 방산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SI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 관련된 종목, 극동 유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원유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전 언급드린 것처럼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가 이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는 방산 업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의 흐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본장에서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 정규장에서는 약세로 종가를 형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며 7.88% 상승하며 5,610원의 종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6%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4,88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쟁 관련된 테마들이 오전장에 급등을 했다가 휴전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시 30분 구간부터 급락하는 장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전쟁 확산 우려와 함께 결국에는 종가를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마감하는 패턴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전쟁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한싹, 마음 AI, SY, 폴라리스 세원, 레뷰 코퍼레이션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상승한 종목들과 다르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면 특별한 테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AI와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할 만한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상승 리스트에서 전쟁 관련된 종목으로 키워드가 묶였던 종목들이 대다수가 상승 마감했다는 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 불온과 관련된 테마로 묶이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결국에는 정규장 종가를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실망 매물이 나온 게 아닐까 추측이 되고요. 2.67% 하락을 하면서 2,1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마음 AI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는 오히려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호재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3.9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2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약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공시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요 주주들의 소유 주식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만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특별하게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마존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부각이 됐음에도 마음 AI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그리고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물론 어제 이제 급등락을 반복했던 홍구 석유고요. 사실 지금 이제 휴전 협상이니 아니면 또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니 이런 흐름들이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85달러대에서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여기서 유가가 크게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반락을 하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한번 뒤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게 시작됐던 점이, 물론 이제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이란이 좀 여기 또 경계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오늘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향후, 석유에 대한 수출, 스탠스를 이제 제재를 완화하면서 조금 시장이 조금 유가는 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 전쟁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홍구 석유나 아니면 S오일과 같은 정유주에 대한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에는 좀 빠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이게 작년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가 한번 겪어왔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흐름이 조금 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중에서도 이제 홍구 석유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또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흥구 석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구 석유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원유와 같은 종목들의 상승폭이 아마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소비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실 만큼 석유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보겠고요. 또 글로벌 증시 조금씩 반등해 준 만큼 오늘 증시는 저희와 함께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등 가자!